왜 저 사람은, 저 선생님은 유독 다른 선생님에 비해서 좀 집요하게 계속 반복하느냐? 제가 힘들었기 때문이고, 또 저와 함께 공부하신 분들이 이럴 때 못 쓰는 거를 정말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건드려주면 정말 영어가 좀 나아져요. 먼저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면 그 학력고사 세대이니까 꽤나 올드스쿨이죠. 세대로 보면. 그리고 그때는 저희 학교에서의 영어 교육이 정말 단어 암기하고 또 지문을 독해하고 또 문법을 틀린 거를 고르기, 거의 그런 것이 대부분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연유에서인지 제가 좀 겁쟁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해외 유학이라든지 아니면 어학연수를 안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외국물을 1도 안 먹어본 그런 사람이 된 거고, 제가 영어 공부를 하면서 저는 20대 때에는 원어민을 많이 만나보지는 않았고 어학원 등록해서 저녁에 맥주 한 잔 정도 하는 정도였고, 30대 때도 엄청 많이는 안 만나봤어요. 제가 통역대학원 다닐 때도 원어민 교수님하고 뭐 수업하는 정도고, 사실 뭐 저희가 번역하면 감수 정도 받는 거였지 막 맨날 원어민하고 대화하고 이러지는 않은데, 오히려 40대 때 제가 원어민들하고 제일 대화를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원어민하고 본격적으로 대화를 해보니까 이런 경험이 있더라고. 뭐 예를 들어서 음식 얘기를 하는데 내 동생이 케이크 남은 딱 한 조각이 있었는데 그걸 다 먹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상황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게 챗 GPT 예문을 한번 공유해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She finished the last piece of cake. 이렇게 finish 동사를 썼고, 저 같으면 좀 어떤 영어 그 습관이 있으면 finish를 쓰더라도 She finished eating the last piece of,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해야지만 직성이 좀 풀리는 그런 것이, 그 시기가, 그 기간이 되게 오래 지속되더라고요. 아니면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이때 finish를 못 쓰고 먹다를 먼저 쓴 다음에 she ate something 쓰고 완전히 뭐 이렇게 부사를 쓴다거나 자꾸 그런 영어를 제가 오래 하더라고. 이제 결국 그거거든요. 제가 아까 전에 이제 학력고사 얘기도 왜 꺼냈냐면은, 그런 교육을 받은 우리가 먹다, 읽다 뭐 이러면은 다 먹는 거는 eat, 읽는 거는 read 이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누구를 blame 할 수 없어, 사실은. 또 학습자들을 나무라 할 수 있느냐? 전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이, 특히 그 시절 우리는 정말 앉아서 받아 적기 바쁘고 밑줄 긋고 먹는 거는 eat, 읽는 것은 read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밖에 생각이 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저 사람은, 저 선생님은 유독 다른 선생님에 비해서 이런 좀 기본적인 것 같은데 이걸 좀 집요하게 계속 반복하느냐? 제가 힘들었기 때문이고, 또 저와 함께 공부하신 분들이 이럴 때 finish를 못 쓰는 거를 정말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건드려주면 정말 영어가 좀 나아져요. 그거를 꼭 한번 느껴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예문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공유 한번 드려볼게요. 나 이 피자 한 판, 나 이거 나 혼자 다 먹을 수 있어. 이런 예문이 이제 책에 나오는데, 이러면 저도 여러분도 I can eat this pizza. 다 complete 뭐지? 이렇게 분명히 그런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이렇거든요. 제가 좀 싫어하는 스타일이 있어. 너무 외국물을 많이 먹거나 원어민하고 많이 어울려서 그게 뭐가 어려워요? 이런 애티튜드를 보이는 사람에 대한 전 저항감이 좀 있어. 그건 당신은 그쪽에 살았으니까, 그 어울렸으니까 잘하는 거지 우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좀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원어민들이 먹다라는 단어를 안 쓰지만 finish 동사로 I can finish this whole pizza by myself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아주 어찌 보면은 당혹스러운 순간들, 저렇게 쉬운 finish를 왜 내가 아직도 못 쓰고 있지? 이런 시간이 굉장히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해 주는 거죠. 내가 어떤 소설책이나 자기계발서를 이제 서점 가서 구매를 해서 이제 읽기 시작했는데 아직 다 못 읽었다. 다 못 읽었다 이러면, 여기서는 저는 이랬던 것 같아. 저는 오랜 세월 이때 finish를 이 자리에 쓰긴 했는데 표현 습관이 있었냐면 I couldn't finish reading it. 이렇게 finish 다음에 꼭 ing를 쓰는 영어를 오랜 세월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 회화책을 다 최종 감수해 주신 분이 니콜라스 무어 쌤이잖아요. 니콜라스 쌤하고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내가 정말 한국 학습자로서 이런 게 정말 어렵더라. 정말 쉬운 단어 같지만은 이게 원어민들은 물론 I
couldn't finish reading the book 이라고 해도 되지만 거의 가만히 보니까 대부분 10명에 9명, 10명 전부의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I couldn't finish it 이렇게 finish 다음에 바로 이렇게 명사를 쓰는데 나는 자꾸 reading 하더라. 그러니까 저도 이런 욕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영상 보시는 분 중에는 finish it 이라고 하건 finish reading it 이라고 하건 큰 차이 없으면 뭐 적당하게 타입하면 되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분도 존중합니다. 존중하는데 나는 그게 타입이 잘 안 되더라고. 왜냐하면 내가 하는 영어가 뭔가 좀 더 촌스러운 느낌이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 이겨내고 싶었어. 하지만 제가 계속 이 finish를 가지고 길게 얘기해주면 여러분 좀 지겹다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게 정말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기억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돼요. 잔상이 오래 남아서 장기 기억에 영향을 미치고 이게 여러분 입 밖으로 나올 확률에까지 굉장히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가지고 집요하게 좀 파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먹다 또 학교를 졸업하다 이러면은 먹는 거는 eat이고 졸업하는 건 graduate이잖아요. 그죠? 이런 단어와 finish 같은 기본 동사는 결이 달라요. 결이 다르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기본 동사가 왜 원어민들이 이제 get이라든지 try라든지 finish 이런 것을 많이 쓸까를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말하고 똑같아요. 우리 한국말도 퉁치는 표현법이 구어에서 발달돼 있죠.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아직 기억나는 게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국민윤리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이 언어 습관이 기억이 나는데 항상 어떻게 했냐면 구체적 단어를 잘 안 써. 그냥 야야야 저거 하고 저쪽 저거 해. 그런 말이 이제 스포큰 영어의 특징인데 기본 동사하고 그거하고 딱 일치한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런 것이 해외에서 영어를 익힌 사람은 쉬워요. 그거 어려운 걸 잘 못 느껴. 다 그렇게 하네. 근데 국내에서 공부하면 그런 게 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eat이라든지 graduate이라는 것은 상당히 묘사적 표현 방식입니다. 구체적으로 뭘 먹다? 학교를 졸업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딱 그 자리에 밖에 못 써요. 근데 그 자리에 밖에 못 쓰지만 굉장히 정교한 단어예요. 굉장히 정교한 단어. 근데 finish는 정교한 단어가 아니야. 뭐냐 하면 두루뭉술한 단어야. 그러니까 뭐냐면 밥을 다 먹어도 finish, 책을 다 읽어도 finish, 넷플릭스 그 드라마를 다 봐도 finish, 학교를 졸업해도 finish잖아요. 그러니까 구어 영어의 특징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아주 유식한 척 하면서 언어를 하는 것이 어느 나라이건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finish 같은 류를 굉장히 많이 남발하면서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빨리 깨우치면은 영어가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들 보통 이것저것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면 공부할 때 저랑 같이 finish, try 이런 걸 집중적으로 건드려주면은 영어가 2단계 쭉 올라간다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롤모델로 잡고 이런 공부를 finish 같은 걸 좀 해주셔야 돼. 이제 예문을 몇 가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요 마라톤을 4시간 안에 완주했다. 그러면 여러분 완주하다라는 단어를 그대로 가면 이제 뭔가 달리다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run이라는 말을 쓰거나 이래서 뭐 해야 된다. 이러면 영어가 어려워지거든. 그러지 말고 finish를 써가지고 원어민들은 I finished the marathon in under 4 hours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 번 더 I finished the marathon in under 4 hours. 그러니까 이때 finish를 쓰면은 영어가 좀 스피킹할 때 좀 더 쉬워지지 않겠어요? 그쵸? 그래서 finish는 정말 가치가 여러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얘기할 때 저 같은 사람의 쌓여온 경험으로 인한 이런 걸 건드려 주니까 늘더라 하는 그 세월이 저에게 가져다 준 선물은 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믿고 집중적으로 해보시면은 영어가 한결 쉬워지는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아. 그리고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영어 재밌는데 쪽으로 마음이 바뀌는 걸 좀 느낄 수 있어. 재밌을 수도 있어요. 잘 접근하면. 자,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알찬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they를 쓰지 않고서 적어도 미국 사회에서 영어를 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식당, 카페, 회사, 어떤 지역, 동네, 국가 이 모든 걸 다 they라고 표현할 수 있어. 그래서 이런 인칭대명사를 잘 쓰면 말 줄기를 펼치기가 엄청 수월해진다는 거예요. we, you, they 이거를 많이 쓰면 영어가 정말 편해진다. 자, 그럼 they라는 것은 여러분 머릿속에 그들이라고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들. 당신들 이러면 you, 그 다음에 우리들 이러면 we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강남역 앞에서 오프라인 강의 한창 할 때 학생들에게 we, you, they 이거를 많이 쓰면 영어가 정말 편해진다. 시무룩하고 반응이 좀 떱떱한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니 나 그때는 제가 또 기초 학원이 아니고 중상급 학원 일종의 그런 타겟으로 한 학원이어서 나 고급 영어 배우러 왔는데 저 쌤 뭐 they가 중요하다? 뭔 말이야? 나 아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피츠버그로 석사 유학을 갔어요. 근데 이제 유학 가서 몇 달 후에 저한테 따로 카톡이 와서 쌤, they가 전부네요 이러는 거예요. 이거 뭐 그냥 입만 떼면 they인데요. 그냥 뭐 세 문장에 한 번씩 they가 나오고 주어로. 그리고 또 한 명 있어요. 이분은 그 간호학 쪽을 전공하셨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그쪽을 하시다가 참 희한하죠. 이분도 피츠버그로 유학을 가셨어. 그래서 거기서 박사까지 하시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워싱턴 소재 대학의 교수로 임명됐습니다. 실제로 정교수로 이제 하고 계신데, 근데 이제 그분이 역시나 쌤 꼭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영상에서 they를 쓰지 않고서 적어도 미국 사회에서 영어를 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친구하고 수다를 떨건 학교에서 무슨 학술적인 발표를 하건 they를 써야 될 일이 가장 많다. 그래서 they는 얼마나 중요한 거냐. they라고 하는 것은 주로 복수형이기 때문에 여러 명의 그들을 가리킬 때 쓰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they의 소유격은 their가 되겠고 목적격은 them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제가 예전에 학력고사 세대라 그랬잖아요. 수능도 마찬가지겠지만 주격, 소유격, 목적격 이렇게 외워요. 그러면 they, their, them 이렇게 외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한 다음에 그들이라고 해서 여러 명을 가리키는 3자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다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죠. 그건 틀린 말이 아닌데 영업을 하다 보면 they라는 것은 이제 인칭대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나온 말을 받는 말이거든요. 예를 들어 뭐 철수 이러면 he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원어민들이 복수가 아닌데 they로 받는 거야. 복수가 아닌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영어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존에 알던 지식과 새로운 지식 간의 충돌이 발생하면서 불편함이 좀 생겨나기 시작하거든요. 그거부터 뭐 이제 정확하게 정립을 하면 나는 그 카페는 안 가요. 왜 안 가요? 이러니까 그 카페는요 와이파이가 안 되잖아요. 이러면 아주 고전적 문법 지식으로 하면은 I don't go to that cafe because 이신가? 카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러면 it doesn't have Wi-Fi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카페는 복수가 아니니까 it으로 받아야 되나? 그러면 그 it을 써서 원어민에게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상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카페를 퉁쳐서 하나의 덩어리를 볼 때 무조건 they라고 그래요. they. 그러면 they don't have Wi-Fi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야. 느낌 오시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야, 너 이케아 가봤냐? 이케아도 너 무시하지 마. 쓸만한 가구 꽤 많거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이키아라고 주로 원어민들이 발음하더라고요. 야, have you been to IKEA? 하고 나서 it? 이렇게 이제 나오면은 이상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습관을 들이자는 얘기냐면 Have you been to IKEA? They have. They have a lot of decent furniture. this는 쓸만한, 나쁘지 않은 뜻인 거 아시는 분은 아실 것 텐데 그렇게 영어를 하는 습관을 들여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어렵게 가져가면 어떻게 되냐? 이건 이제 실화인데 제 김재우의 영어 해압에게도 이 예문이 담겨 있거든요. 옛날에 이제 원어민들하고 얘기를 쭉 하다가 그 한국은 의료보험 되게 잘 돼 있잖아. 그 의료보험도 그렇지만 의료체계 이런 게. 근데 그 나라는 영 선진국인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 나라 이런 것도 that country 이런 말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that nation 이런 말을. 이렇게 얘기해야 돼. They don't have decent health care. They don't have
decent healthcare. 그 나라를 they라고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평소 습관이 많이 돼 있으면 영어가 쉬워지거든요. 국내 환경에서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they를 입에 붙여놓으면 너무 좋다. 이 말씀을 꼭 드리는데 이제 좀 정리를 하면 여러분 백화점, 식당, 카페, 회사, 어떤 지역, 동네, 국가 이 모든 걸 다 they라고 표현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A라는 백화점하고 B라는 백화점을 비교한다고 볼게요. 야, 그 백화점은 뭐가 그거 해. 이렇게 얘기하면 that department store라고 해서 반복하지 않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봐보세요. 영어라는 언어는 보통 명사를 반복하지 않는 특성이 있어요. 이 보통 명사라고 하는 게 이제 department store 이런 거가 되겠는데 그 백화점 하면 한국 사람들은 알면서도 말이 급해지고 마음이 급해지면 that store 이런 식으로 자꾸 보통 명사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는데 원어민들은 그것을 지시대명사로 받거나 인칭대명사로 받는 게 굉장히 발달된 언어예요. 우리 한국말보다 훨씬 더. 우리 한국말 가만히 보세요. 야, 너 롯데백화점 그때 가봤니? 야, 롯데백화점은 늘 무슨 요일마다 사람 많다? 보통 명사를 계속 반복해. 이때 롯데백화점은 사실상 고유명사이기는 해요. 롯데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하지만 백화점이라는 것은 보통 명사라고 보면 계속 백화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이런 말 안 해요, 우리는. 그죠? 근데 영어는 그것을 this, that, it 이런 거 아니면은 you, we, they라는 인칭대명사로 계속 치고 나가는 그런 언어예요. 그래서 이런 인칭대명사를 잘 쓰면은 말 줄기를 펼치기가 엄청 수월해진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백화점을 비교할 때도 그렇고 야, 그 카페는 뭐가 안 된다 할 때도 그렇고 야, 그 나라는 헬스케어가 우리나라만큼 안 돼 있다 할 때도 they don't have decent healthcare 이렇게 해주면은 영어의 날개를 달 수 있다는 생각을 아주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중요성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스스로에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각종 유튜브를 통해서 각종 영어 해학책을 통해서 알고 있다라고 자만하지만 실제 원어민하고 대화할 때는 건건이 전혀 못 쓰는 걸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너무 쉽게 받아들여서 1대1 번역을 하면은 최악의 상황만 연출돼요. 계속 뇌가 힘들지 않은 공부 있잖아요. 학습은 뇌가 힘들지 않아 버리면 오래 가기 힘든 것 같아. 그게 이제 어렵게 외우면 오래 간다. 이 말이 이제 탄생된 계기가 아닌가. 제가 영상에서 한국 사람들은 이런 I don't feel like ing나 I feel like ing라는 표현, 뭐 하고 싶다, 내키다라는 표현을 알아도 마음이 급하면 무조건 I want to do something, I don't want to do something 이라고만 한다. 이런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거기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두 개는 분명히 다른 표현이에요. feel like는 어떤 느낌이냐면 좀 더 즉흥적이에요. 미리 계획된 느낌이 아니고 지금 갑자기 즉흥적으로 뭐가 땡기거나 지금은 별로야.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부정문일 땐 지금은 별로야. 이것을 챗GPT에게 물어보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feel like는 좀 더 spontaneous, 즉흥적인, more immediate, 당장의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챗GPT가 아주 친절하게 whim이라고 해주더라고요. whim이란 어려운 단어 제가 철자 말씀드리면 WHIM인데 whim이라는 단어는 즉흥적인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거에 반면에 I want나 I don't want는 more deliberate or planned intention 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즉각 지금 갑자기 이걸 원한다 이런 느낌보다 미리 계획된 의도나 그 desire 혹은 결정 이런 걸 얘기할 때는 I want나 I don't want가 더 좋대요. 나 갑자기 아이스크림 먹고 싶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 그죠? 야, 오늘 밤에 갑자기 탕수육이 땡긴다? 이런 말도 많이 하고요. 그럴 때 craving이라는 멋진 표현을 쓸 수는 있어요, 사실은. C-R-A-V-E. crave something 하면은 갑자기 뭐가 확 땡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어려운 단어를 못 쓰고도 영어를 하는 게 저희의 또 다른 목표잖아요. 자유자재로 이제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I feel like having ice cream.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I feel like having ice cream 하면 야, 아이스크림 땡긴다. 이런 느낌이 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제가 공부해보니까 어떤 거냐면은
단어를 자꾸 너무 한국말에 집착해서 translation 1대1 번역을 하면은 최악의 상황만 연출돼요. 계속 크레이브를 외워도 생각이 안 나면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계속 막히면서 짜증이 계속 올라오는 영어. 그게 아니고 대비를 해야 돼요. 그냥 I feel like having ice cream이라고 할 수 있죠. 크레이브만큼 의미가 강하게 전달 안 된다 하더라도 second best option, 두 번째 좋은 옵션은 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원어민이 I want to have ice cream이라고 하면 좀 더 분명한 의사표시나 결정의 표현이라고 챗GPT는 설명하는데 거의 99.9% 동의합니다, 저는. 이렇게 좀 더 즉흥적인 뭐가 땡기는 것은 feel like doing something이나 I don't feel like doing something이고 미리 정해진, 계획된 그러한 의도라든지 이런 것은 I want to가 좀 더 낫다. 이제 한번 예문 한번 보면 야, 다음 주말에 야, 너 캠핑 갈래? 이러면 이게 제가 친절하게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니? 이렇게 한글 해석을 안 해주면 전혀 feel like를 못 써요. 그냥 are you, do you want?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다니까. 근데 이때 yeah, do you feel like going camping next weekend? 이렇게 하면 야, 캠핑 갈 생각 있냐? 어때? 이렇게 충분히 의사전달이 될 수 있죠. 이럴 때 feel like 못 쓰는 사람 정말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건 진짜 할 이야기가 많은 예문인데 김재호의 기초 영어 해학에 있거든요. 뭐냐면 야, 이따가 한잔 하고 싶으면 전화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 특히 대학생들 친구들. If you want to 이렇게만 하지 말고 If you feel like going out for drinks later 이따가도 여러분 later 이런 말 많이 해요. 한국 사람들에게 이 later는 자꾸 나중에 이렇게만 들어있는데 이따가도 later 너무 좋다니까. 그래서 If you feel like going out for drinks later Give me a call. 이렇게 하면 feel like를 쓰면은 진짜 네이티브스럽게 들려요. 야, 스시가 먹고 싶네? 이러면 역시나 Yeah, I want to eat. 이렇게밖에 안 되는 사람이 많더라고 아직.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있다? I feel like eating sushi. 이렇게 feel like ing를 쓰면은 참 원어민스럽게 들려. feel like는 좀 더 즉흥적인 내킴. 야, 갑자기 스시가 땡기네?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오늘은 야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다. 그 기분이 안 내킨다. 이러면 I just don't feel like doing anything today. 이런 식으로 이제 발언하는 게 중요하다. 좀 whim의 느낌. WHIM, 즉흥적인. 근데 want는 좀 더 의도된, 미리 계획된 의도인 경우가 더 많다. 뭐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뭐 사실 유튜브만 검색해봐도 feel like 설명해 주시는 선생님이나 유튜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제가 중요시하는 건 뭐냐 하면 역시 어학학습 역시나 하드웨어적인 컨텐츠는 only part of the picture,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열이 필요하다면 이를 충족시킬 수밖에 없어. 그냥 여러분이 어떤 공부를 하는데 그냥 책 하나 있는 것뿐이야. 여러분이 회계 공부하는데 기초 회계를 공부해요. 그럼 책만 있다고 됩니까? 안 되죠. 그거에 대한 섬세한 이해 이런 게 동반되고 연습 문제도 풀어봐야지만 실력이 느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드웨어적인 것만 자꾸 확보해 놓으려고 하는 요즘 영어 학습을 되게 편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 것 같은데 뇌가 힘들지 않은 공부 있잖아요. 학습은 뇌가 힘들지 않아버리면 일단은 오래 가기 힘든 것 같아. 그게 이제 늘 말씀드리는 어렵게 외우면 오래 간다. 이 말이 이제 탄생된 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feel like, don't feel like를 무수히 많은 학습자들이 각종 유튜브를 통해서 각종 영어 해학책을 통해서 알고 있다라고 자기가 자만하지만 실제 원어민하고 대화할 때는 건건이 전혀 못 쓰는 걸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너무 쉽게 받아들여서 공부할 때도 저게 생각보다 어려운 거구나를 인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조금은 추상적인 말로서 오늘 또 마무리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되 때로는 어렵게 공부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